한인 김재현 변호사가 뉴저지 버긴카운티 법원에서 18일 오전 선서식을 갖고 한인 최초의 중앙법원 판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17일 오후부터 눈과 비가 섞여 내리면서 도로 일부가 얼어붙어 보행과 운전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어집니다. 내달 3일로 다가온 한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을 맞아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에도 다양한 설잔치 행사가 풍성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화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한인 김재현 변호사가 뉴저지 버긴카운티 법원에서 18일 오전 선서식을 갖고 한인 최초의 중앙법원 판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주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긴카운티의 첫 한인 중앙법원 판사에 임명된 김재현 판사가 18일 버긴카운티 법원에서 선서식을 갖고 중앙법원 판사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I, Jae-yeon Kim,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support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이날 선서식에는 김재현 판사의 가족들과 한인 단체장들이 자리를 함께 한인 중앙법원 판사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Congratulations, Daddy. We love you a lot, and we're very proud of you.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to Kathy Donovan for giving him this opportunity, for having the confidence in him to take on this role, and she has a confidence that he'll do a great job, and I believe he will too. 캐슬린 다나반 버긴카운티장이 새롭게 행정조직을 정비하면서 현재까지 새롭게 임명한 9명의 신임 행정관들 중 김재현 판사가 가장 최고위직에 임명되었습니다. I will do my job with honesty, integrity, and attempt to bring the wisdom of Solomon to the bench every single day. 김재현 판사의 선서식을 지켜본 한인 유권자센터의 김동석 이사는 한인이 최초로 버긴카운티의 주요 보직인 중앙판사에 임명된 것은 한인 사회가 그동안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토대로 한인 정치력을 신장시켜온 결과라며 한인 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버긴카운티에 있는 한인들이 정치 참여를 통해서 이뤄낸 성과다. 절대 틀린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들어간 임명을 받은 판사가 앞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또 한인 사회도 좋게 성과를 내면서 취임식을 마친 김재현 판사는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리는 버긴카운티의 각종 재판을 담당하게 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17일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18일 내내 비로 바뀌어 내리고 있는 가운데 기온이 영하의 추운 날씨를 보여 도로가 군데군데 얼어붙었습니다. 보행과 운전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상수 기자입니다. 17일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18일 오전부터 비로 변해 도로와 인도가 눈과 얼음에 섞여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18일 오전까지 뉴욕 일원에 내린 눈의 적설량은 2인치 정도로 비교적 적은 양이지만 최근 축적된 눈이 비에 녹아 얼면서 보행과 운전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욕의 일부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휴교를 한 곳도 있습니다. I'm glad I'm here safely. Walking is slippery. I have to be very careful walking because it's very slippery.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9일에도 비가 내릴 예정이며 21일 금요일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9일 기온은 최저 화씨 25도까지 떨어졌다가 오후에는 43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건강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1일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기온이 최저 16도까지 떨어져 매우 추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내리는 눈과 비의 양은 2인치 정도의 소량에 그칠 예정이지만 도로 상태가 수시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매우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보행 및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내달 3일로 다가온 한민족 최대 명절 설날을 맞아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에도 다양한 설잔치 행사가 풍성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설날을 맞아 열리는 다양한 행사 내용을 박진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내달 3일로 다가온 한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을 맞아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에 다양한 설 행사가 열립니다.
KCS 플러싱 경로회관은 설 당일 700여 명의 노인들께 떡국을 대접하며 오전 11시부터 전통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퀸즈 YWCA의 노인대학에서는 오후 1시 떡국 잔치에 이어 참석자들이 한복을 입고 윷놀이를 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은혜가든 양로원은 고전무용 공연과 직접 만든 빈대떡 나눔을 합니다. NIU 킨벌센터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초청하여 설 페스티벌을 하며 제기차기, 세배하기, 국악, 태권도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오후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전용기 편으로 도착해 조 바이든 부통령 부부의 영접을 받는 것으로 3박 4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의 국빈 자격의 미국 방문은 지난 1997년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장쩌민 국가주석의 방문 이후 14년 만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큰 틀의 양국 관계 정립 방향과 북한, 이란 핵 문제, 수단 문제, 양국 군사 협력 등 안보 이슈와 중국 위안화 환율 문제, 무역 불균형 등 경제 이슈, 기후변화, 테러리즘 대처, 해적 소탕 등 글로벌 이슈 등이 의제로 잡혀 있으며 미국은 중국의 인권 문제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지난해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부각된 북한의 도발 및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등 북한 핵 문제가 이번 양자회담의 중요 이슈 중 하나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향후 북핵과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19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 간의 외교 협의 체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안보 이슈 중 북한 문제가 최고 의제가 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한미 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서울과 워싱턴의 외교 채널을 총동원한 사실상 24시간 협의 체제를 갖추고 정상회담 직전까지 물밑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오바마와 후진타오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8일까지 파악된 바로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새롭고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채 중국과 모종의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 의회와 재계에서 중국에 대한 요구사항이 본물 터진 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18일 CNN에 따르면 상원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은 후주석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중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국제기준에 따를 때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미국산 쇠고기를 중국이 계속 수입을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가능한 한 조속히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커스 의원은 이와 함께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와 위안화 환율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지낸 샬린 바셰프스키는 AP와의 회견에서 위안화 절상 문제에 대해 미국 정치권과 업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듯 하지만 위안화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그 밖에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재선에 나서면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흥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반 총장이 두 번째 임기에 도전하려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으로서 적극적으로 각 영역의 업무에 참가하고 있는 최근 몇 년간 유엔은 세계 평화를 지키고 국제적 협력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했다며 우리는 유엔과 반기문 사무총장의 업무를 지지하고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이어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방미와 관련해 양국 관계가 정상화된 지 40주년을 맞는 때에 이루어지는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에 중대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중국과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양국 관계의 수준을 새롭게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화합의 정치를 펼쳐나가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커다란 기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여론은 전국 일간 USA 투데이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이 지난 14일에서 16일 전국의 성인 1,032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고 USA 투데이가 18일 보도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오바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 비록 대부분의 민주당원이 반대하는 것이라 해도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응답이 80%에 달한 반면 공화당 찬성 여부와 상관없이 민주당이 지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습니다.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 교섭대표가 이번 주 미국에서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 대표부와 만나 한미 무역협정 추가 협상의 조문화 작업에 대해 협의를 벌입니다. 18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최 대표는 오는 21일부터 2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제23차 한미 재개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커틀러 대표부와 만나 조문화 작업에 대해 논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조문화 작업은 지난달 초 양국 통상장관이 타결한 한미 FTA 추가 협상의 합의 내용을 법률적 효력을 가진 문서로 만드는 작업으로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양국 통상장관의 서명식이 열리고 이후에는 양국이 각각 국내 비준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미국 뉴욕 인근 지역에서 제조업 경기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로 불리는 1월 뉴욕 지역 제조업 경기 지수가 11.9로 집계돼 작년 12월 9.9보다 상승했다고 18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2.5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 지수는 0을 넘으면 역내 제조업 경기의 확장을, 0에 미달하면 위축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규 공장 주문 지수는 지난달 2에서 이달엔 12.4로 뛰어 올랐고 출하 지수는 7.2에서 25.4로, 고용 지수는 마이너스 3.4에서 8.4로 각각 상승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거나 낮고 중복되는 정부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을 선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21세기 규제 시스템을 향해라는 기고문을 통해 과도하고 일관성 없으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규제의 균형을 맞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역사적으로 자유무역을 유지하면서도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적용해왔지만 때때로 이런 규제들은 균형을 벗어나 기업에 비합리적인 부담을 주고 성장과 일자리를 저해하는 한편 혁신을 억압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식량 가격 상승으로 알제리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하고 인도가 양파 수출을 금지하는 등 각국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국은 되레 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8일 미 농무부에 따르면 국제 식량 가격 상승에 힘입어 자국의 올해 농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1,265억 달러로 기록적인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농업의 호황은 5년 안으로 미국의 수출을 2배로 늘린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농업 부문의 지난해 수입 규모는 2004년에 873억 달러를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제 식량 가격은 25% 올랐지만 미국의 식량 소배 가격은 1.5%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올해는 2%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에서 이미 사전 승인을 받고도 영주권을 받지 못하거나 보류돼 있는 취업이민 영주권 대기자가 2,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취업이민 영주권 대기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뉴욕시 이민귀화국 사무실에 계류 중인 취업이민 영주권 대기자는 1,830명으로 미 전국 대도시별로 5번째로 적체가 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보류 서류 요청이나 지문 재채취, 기각 의도 통지 등 보류 상태로 계류돼 있는 영주권 대기자는 1,218명으로 미 전국 도시 중에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 뉴악시 사무실에 계류 중인 사전 승인 케이스는 900명, 보류 상태 케이스는 686명 등 1,586명으로 도시별 순위에서 뉴욕에 이어 6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가 시행하고 있는 식당 위생 등급제에서 C등급을 받은 식당의 약 90%가 등급 사인을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맨하탄 소재 식당 중 C등급을 받은 업소 560곳의 등급 부착 여부를 조사한 결과 등급 사인을 부착한 업소는 전체의 12%인 76곳에 불과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시 당국은 B 또는 C등급을 받은 업소에 대해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요청할 경우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검사에서도 A등급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법정의 의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9.6%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뉴욕시 재산세 인상안에 따르면 시정부는 2012년 7월부터 콘도 소유주에 대한 재산세를 9.6% 인상하는 것을 비롯해 코업 7.5%, 단독주택 2.8%씩을 각각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임대아파트 역시 렌트 안정법에 규제되는 아파트는 9%, 비규제 아파트는 8.1% 인상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이 같은 인상폭을 액수로 환산할 경우 콘도는 평균 $490, 코압은 $384, 단독주택은 $107의 세금이 오르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정부는 인상 계획이 예정대로 확정될 경우 $9억 이상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오피스 빌딩의 재산세를 7.5% 인상한 바 있습니다. 잠시 후 TVK를 연결해 미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K 뉴스와이드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생일을 기념하는 오늘 LA시에서는 킹 목사의 업적과 생일을 축하하는 퍼레이드가 개최됐습니다. 김성모 기자입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생일을 기념하는 퍼레이드가 화창한 날씨와 수많은 인파 속에 성대에 열렸습니다. 지난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통해 연방 공휴일로 지정된 이후 26번째를 맞이하는 오늘 기념일엔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 시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킹 목사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비아라이고사 LA 시장은 킹 목사로 인해 미국이란 국가가 더욱 튼튼해질 수 있었다며 그의 인권 평등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We're here to celebrate the life of a man who gave his life so that America would be a more perfect union, a man who understood that the idea that all men and women are created equal couldn't be just for some men and women, it has to be up for all of us. 오늘 모인 시민들은 킹 목사의 생일을 축하하고 그의 업적을 그리며 퍼레이드를 즐겼습니다. 퍼레이드를 위해 모인 3천여 명의 시민들은 꽃차와 마칭 밴드가 지나가자 환호성을 지르며 이들을 반겼고 음악과 함께 춤을 추며 킹 목사의 생일을 기념했습니다. I feel great. This is about Martin Luther King today, and I feel very good. His life was taken by a violent act, and now we are here. You can see that his dream is becoming reality.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지난 1963년 워싱턴 DC에서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감동적인 연설로 이듬해인 1964년 최연소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인종 간의 평등과 관련된 비폭력 무저항 사회운동을 펼쳐왔던 킹 목사는 1968년 멤피스에서 암살을 당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TVK 뉴스 김성모입니다. 네, 이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100% 올리브유 한국의 BBQ 치킨이 뉴저지 북부 올드테판과 포트리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프라이드 그릴 양념치킨과 각종 윙은 물론 런치 메뉴로 샌드위치와 샐러드도 함께하며 프리 딜리버리가 가능해 가족들과 함께 한국 고유의 정통 BBQ 치킨의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뉴욕 탁구장에서 1월 22일부터 성인그룹 탁구 교실을 엽니다. 탁구는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좋습니다. 추운 겨울철 깨끗하고 쾌적한 뉴욕 탁구장에서 버터플라이와 줄라 회사의 공인 딜러십으로 탁구용품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무보험 동포를 위한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오는 20일 맨하튼 YMCA에서 실시합니다. 내과, 외과, 치과, 틀니교정 등의 진료가 진행되고 사회복지 분야의 상담도 있을 예정입니다. 또 혈당, 혈압검사도 실시됩니다. 선착순 70명으로 미리 예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주 지역의 문화류씨 종친회 모임이 1월 23일 일요일 오후 7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립니다. 이날 행사는 문화류씨 종친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새해 목표를 설정하는 의미 있는 모임이 될 예정입니다. 맨하튼에 위치한 갤러리 마음에서 56인 참여 미술축제인 Chasing Dream 56을 1월 31일까지 연장 전시합니다. 지난 12월 17일부터 열린 이 전시회는 김포, 임충섭, 김원숙 등 원로 중견 작가들을 비롯해 젊은 작가들까지 56명의 작가가 참여해 다양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 뉴욕협의회에서 지난 14일 준비 모임을 갖고 사무국 개소 및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사들은 상견례 후 국민화합과 남북협력의 큰 틀 아래 동포화합과 지역 간 협력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수렴해 동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추천 명소입니다. 재즈 링컨 센터는 2007년 타임워너 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재즈 전용 공연장으로 메인 무대인 로즈 시어터, 클럽 형식의 디지스 클럽, 코카콜라, 유리병 너머로 콜럼버스 서클과 센트럴파크가 한눈에 보이는 알렌룸 등 수준급의 재즈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비구름을 동반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2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이 비는 내일 오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9도, 밤 최저 기온은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쯤 또 한 차례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비와 눈이 섞이면서 도로 곳곳에 얼어붙어 있는데요. 보행과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인 김재현 변호사가 뉴저지 버겐 카운티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법원 판사에 임명돼 18일 오전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김재현 변호사의 버겐 카운티 중앙법원 판사 임명은 캐슬린 다나반 신임 버겐 카운티장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다나반 버겐 카운티장은 지난 주말 버겐 카운티 청사에서 거행된 뉴저지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장에서 한인 참석자들을 상대로 자랑스럽게 김 변호사의 중앙법원 판사 임명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간에는 다나반 카운티장이 말로만 선거 공약으로 한인들을 카운티 행정부에 적극 고용하겠다고 해놓곤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푸념도 들려왔지만 이번 김 변호사의 중앙법원 판사 임명권으로 인해 한인 사회에 대한 애정을 확실히 표현해 줬다고 생각됩니다. 다나반 카운티장은 지금까지 8명의 신임 행정관들을 임명해 왔는데 그들 중 김재현 판사가 가장 최고위직에 임명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더욱이 중앙법원 판사가 갖는 행정부의 중요도에 비춰볼 때 한인 사회를 진정으로 배려하는 다나반 카운티장의 애정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 판사는 이미 지난 2006년에 다나반 후보와 함께 버겐 카운티 유산 법원 판사 선거에 출마해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어 다나반 신임 버겐 카운티장과의 돈독한 관계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김 판사는 올드 태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버스턴 대학 경제학부와 퀴니피액 법대를 졸업한 뒤 변호사로 활동해 오면서 뉴저지 한인의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한인 사회를 위한 애정도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8일 선서식을 갖고 정식 중앙법원 판사에 임명된 김 판사는 한인들의 역할에 모델이 됐다는 생각에 책임이 커져 어깨가 무겁지만 앞으로 주어진 임무를 최대한 완수해내는 고든 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새롭게 각오를 다졌습니다. 김 판사는 앞으로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리는 각종 버겐 카운티 재판을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김재현 판사의 버겐 카운티 중앙법원 판사 취임을 축하하며 이번 김 판사의 고위직 행정직 임명을 계기로 한인 사회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건강 365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녹내장과 백내장이 있습니다. 백내장이 완치되는 것과는 달리 녹내장은 안압이 올라감으로써 시신경의 손상이와 초기에는 시야가 좁아지고 말기에는 영원히 시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녹내장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50대 후반에는 반드시 안과 찾아가셔서 전문의의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1월 18일 화요일 KNN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